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눈은 우리 신체 중 유일하게 점막이 밖으로 노출되는 기관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외부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봄철이 되면 눈이 빨개지고 또 자주 비비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입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봄철 불청객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선재홍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요즘이 봄이고 또 환절기가 되면서 안과에 눈이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알러지성 결막염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눈을 둘러싸고 있는 결막이 요즘 봄철에 날리는 송화가루라든가 꽃가루 등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서 결막이 붓고 충혈이 되면서 눈 불편 증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기저에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토피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심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은 원인이 아주 다양한데요. 사람마다 본인이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각자의 계절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봄철에 그런 반응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여름 또는 가을에도 돼지풀 등과 관련된 그런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더 많은 경우는 이런 계절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의 알레르기보다 미세먼지라든가 진드기 등에 의해 생활 속에서의 알레르기 반응이 더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정도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는 타입의 알레르기가 많은 편입니다. 네, 연령별 진료 인원을 보면 10세 이하인 어린이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들에게서 알레르기성 결막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0살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아직 튼튼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먼지라든가 꽃가루 등 우리 몸에 세균처럼 그렇게 해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이 눈을 잘 비비기 때문에 알러지가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막은 마치 코 안쪽에 있는 점막처럼 몸 속살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손으로 비비면 결막에 상처도 나고 균도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심한 결막염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게 되면 이 증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알레르기 증상은 가려움증과 충혈입니다.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눈 주변이 가려워지고 눈 주변이 벌겋게 붓기도 하고 눈도 충혈이 되어서 보기가 싫게 됩니다. 알러지가 체질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연중 행사처럼 만성적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그 충혈 자위, 그 흰 자위가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알러지가 좀 가라앉고 계절이 바뀌어도 충혈이 계속 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알러지가 심해지면서 흔하게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시력 저하 증상입니다. 이 알러지에 의한 시력 저하는 흔히 안구 건조증과 동반되어서 눈을 오래 썼을 때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보이는 게 괜찮았었는데 모니터를 오래 봤더니 흐리게 보인다든가 또는 오전에 비해서 오후가 되면 또는 외출하시면 눈이 침침해지고 무거워지는 증상이 보인다면 이것은 알러지가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눈이 가려우면 습관적으로 비비거나 또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려울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죠. 네, 눈이 가렵다고 눈을 비비면 알러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장 피하셔야 할 일이고 특히 어린이들이 알러지가 있을 때는 가장 주의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눈이 불편한데 어떡하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차가운 인공누액을 넣는 것입니다. 알러지는 차가운 물성이 닿으면 진정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평소에 인공누액을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든가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냉장고에 인공누액이 없다면 시원한 얼음이나 생수통 같은 것을 눈에 대서 냉찜질을 해서 진정을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도 안 된다면 차가운 수돗물로 일시적으로 눈 주변에 세수를 해주는 것도 이런 알레르기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러 눈 안에 수돗물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예민한 그 알레르기성 결막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충혈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네, 안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알레르기 관련 약을 처방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알레르기를 다 낫게 만들 정도로 약을 세게 처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러지 안약이나 인공누액은 오래 써도 상관이 없지만 소염제나 항생제와 같은 약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노안이 빨리 온다던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결막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악화되는 것인가, 그런 원인 교정을 잘 하시도록 건조한 것으로 그 인공누액을 잘 보습해주고 어린이는 눈을 비비지 않도록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약은 알레르기를 누그러뜨리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세게 쓰시면 당장은 눈 증상이 좋아지지만 결국에는 이 체질이 알레르기에 계속 남아서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 때문에 다른 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알러지 체질을 바꿀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 사람의 알레르기를 나쁘게 만드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즘같이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시기에는 외출을 아무래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안구 건조증이 알러지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차가운 인공누액으로 보습도 해주고 눈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해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도 눈에 자극이 되어서 알레르기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막염 자체는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질환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높고 또 만성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봄의 불청객으로부터 눈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폼롤러를 이용하셔서 날씬한 옆구리 라인과 팔 라인을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골반 들어 오른쪽 바닥에 내려주시고 폼롤러는 왼쪽 편에 놓아 손끝을 가볍게 짚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폼롤러를 부드럽게 밀어내 옆구리를 길게 늘려주세요. 마시는 숨에 제자리에 돌아오셨다가 내쉬며 조금 더 손끝을 멀리 밀어냅니다. 자, 이때 상체와 오른팔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여지지 않도록 정면 바라보시며 등과 허리를 바르게 펴주시고 팔끝까지 길게 뻗어내세요. 천천히 자세 10번 반복하셨다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